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 산업정책 또는 반도체에 대한 대중 압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차이나와 미국이 서로 한 번씩 상대방을 과소평가, 언더에스티메이트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의 저력과 무서운 그 위력을 미국이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중동 문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수습하려고 그렇게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차이나가 무섭게 힘을 키워갖고 지금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언더에스티메이트,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그 중국 전문가도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베이징의 그 지도자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나 본데, 지금 베이징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야,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미국이 아무리 지금 중국을 두들리고 있지만 저거 언제고 제풀에 꺾일 거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아주 베이징이 느긋하다고 합니다. The Great Delusion에서 깨어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라는 말에 있듯이, 미국은 그간 차이나에 대한 환상, 망상,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갖고 지금 무섭게 변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 그 다음에 대외 정책 결정 과정이 180도 변해갖고, 베이징이 안이하게 생각하듯이 소나기가 내리는 게 아니고 쓰나미가 베이징을 덮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세가, 특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가 중국을 압박하면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리쳐 피를 흘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뉴욕 타임스지가 아주 그 베이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요즘은 이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날뜨게 놓아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중국몽 그래갖고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도전하는 줄 알았는데, 저 내막을 가만히 보니까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가 미국에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패권 전쟁에서 지면은 단순히 무슨 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1, 2등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전 세계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중국식 전제국가 모델을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개독의 많은 나라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이렇게 디클라인하고, 어떤 차이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CCP 모델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 보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베이징에서 막 이렇게 빨간 깃발을 흔드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흔든 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인데,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저거 흔드는 거는 중국 공산당 국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국기. 연세만 하신 분은 저 사진 딱 보면 이렇게 유니폼 입고 빨간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1960년, 70년대 홍위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세계적으로 차이나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단호한 생각은 단순히 차이나,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붙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하고 붙겠답니다. 이 중국 공산당하고 붙으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무역 협상, 기술 그거 아니죠. 준전시 체제인 총력전 체제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가 구축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총력전이라는 얘기를 쓰냐면,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진짜 군사적인 전쟁을 하든지 무역 전쟁 같은 걸 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요,
백악관, 미 국무성, 상무성, US들이 문제가 아니고 미 의회가 더 난리랍니다. 차이나 요번에 꼭 손봐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초당적인 의미가 뭐냐면 요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이나 배신 이슈만 나오면 박수 착착 치면서 공화당, 민주당이 일치단결하고 그 밑바탕에는 아메리칸 시티즌, 보통 미국 시민들이 차이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무섭게 변한 이유 첫 번째, 이제 워싱턴은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차이나만 좋은 일 시키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난 한 20년간 자유무역 WTO 체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오바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통해 버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워싱턴에서 전혀 이야기 안 나온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새 대통령은 WTO 자체를 이야기는 안 합니다. 미국 워싱턴 관료 자체도 저 WTO 저 기껏 매겨놨더니 차이나가 아프리카 아시안 남미에 무슨 한 7, 80개국 개도국 이렇게 패거리 맹기를 갖고 WTO를 좌지우지한다고. 우리가 WTO도 끝났고 FTA도 지금 실제로 끝난 겁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민주당의 새 대통령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차이나를 공격할 때는 차이나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엔조이하면서 still American jobs,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러면서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매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관세 폭탄을 매겨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수지를 균형으로 맹길면 최소한도 미국이 일자리를 차이나에 뺏기지 않는 그런 기초적인 무역전쟁의 개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게 보여도 기본적인 중개된 철학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워싱턴은요, 딱 이렇게 보면서 지금 차이나를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맹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기둥 하나 뽑는 거예요. 그럼 기둥 3개로 충분히 중국 경제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버리면요, 중국 경제를 받치는 기둥 2개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단단한 국가 경제든지 기둥 2개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콜랩스, 몰락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워싱턴이 단단히 벼르면서 중국 산업, 중국 경제를 철저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디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찾기 위해서 4개 핵심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를 미 정부가 법무처에서 연구해갖고 지난 6월 8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어렴풋이 생각한 4개 산업,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을 해봤는데 딱 이 6월 8일에 나온 보고서 결과에는 That's the point. 바로 저게 중국의 크리티컬 약점이다. 뭐냐? 반도체라고 이제 미국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만 꽉 잡으면 중국 경제 기둥 2개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한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것도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빼면 순수한 중국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는 10%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도체 산업은요, 무슨 조선 산업이나 철강 산업하고 달리 이 자체 기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중국이 무슨 빅데이터, 무슨 인공지능 그러면서 4차 산업에서 자기가 선두주자라고 폼 빡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 제조업의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참 미국이 이번에 중국 압박작전, 중국 총력전 체제는 진짜 지배합니다. 지금 이 4개 품목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산업이 설 땅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무슨 그 보고서를 미국이 범부처적으로 연구하겠냐면 6개 전략 산업, 군수, 밀리터리, 보건, 바이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운수, 농수산물, 식품 6개 전략 산업에 대한 공급망 보고서를 지금 맹글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이걸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보고서 나올 때 또 미국이 중국이 넥스트 아킬레스건 산업이 어떤 거나 딱 알고 그거를 확 찌를 겁니다. 그간에 사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차이나를 과소평가할 때는 야 글로벌리제이션 그거 좋은 거지 저거 뭐 글로벌 아웃소싱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미국의 모든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효율성이 높은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 갖고 수입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뭐 이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고 이건 윈닝 게임이고 everybody happy, every country happy 세계가 다 해피하다 그런 글로벌리제이션의 환상에 빠졌잖아요. 제일 덕을 본 나라가 차이나잖아요.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유명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그 버그스텐하고 이제 이야기 좀 나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통상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의 엄브렐라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안보 통상이었다. 그러니까 경제나 비즈니스 논리보다는 안보가 우선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이나 미국 시장을 이제 코리아 같은 나라에 개방한 이유가 뭐냐면 코리아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서 소비에트 그다음에 붉은 중국하고 최전선에 싸우고 있다니까 저 나라 도와줘야 돼. 미국 시장을 개방해 주는 게 우리의 군사 동맹 코리아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보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도 기본적으로 안보를 다룬 국무부가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소련이 붕괴하고 나니까 이제 경제 통상으로 경제 논리가 안보 논리를 앞섰게 경제 통상으로 미국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이렇게 미중 패권 정제 신냉전 시대는 다시 안보 통상으로 바뀌었고 야 무슨 비교우의 원리 무슨 로우 코스트 에피시언시 저리가 저리가 저 차이나만 좋은 시키는 거야. 국가 안보 우선주의를 이제 미국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이요. USTR하고 상무성이 통상의 주무부서로서 통상정책을 결정하며 마지막 최종 조율 단계에서 국무부가 참석해갖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통상정책의 결정 과정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난 6월에 나온 그 공급망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본부적으로 작성했는데 놀라웠게도 여기 국방부가 참여했습니다. 아니 통상정책, 대외적인 산업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초기부터 국방부가 참여한 겁니다. 미국의 대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미 의회가 이 백악관의 발목을 잡은 적이 많아요. 근데 요즘 워싱턴의 분위기는 백악관하고 의회가 일치 단계라고 짝짝짝짝 우리가 너무나 호흡이 잘 맞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은 차이나 배싱하는 행정명령, 이규제크티브 오더를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엔타이 차이나 액트, 반중 차이나 배싱하는 입법이 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13959는요, 중국의 군산 복합체에 대한 투자 금지입니다. SMIC, 반도체 업체죠. 차이나 텔레콤, 하웨이 등 59개 중국 업체는 약간 중국의 어떤 밀리타리하고 관계가 크니까 미국이나 미국 기업은 투자하지 말라. 이겁니다. 베이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해야 될 때는 백악관뿐만 아니고 미의회입니다. 요번에 미의회가 나서서 중국을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강력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유시카랍니다. 여러분이 유시카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많이 미국에서 나올 이야기인데,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요거는 이제 공화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이 이제 막 주축이 됐고 얘기를 차이나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의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7개 액트가 있는데, 처음이 이제 Strategic Competition Act. 차이나가 이 개도국에 대해서 굉장히 약탈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게 1대1로 하면서 그냥 개도국이 부담할 수 없는 이 인프라 버리고 제도국이 빚더미에 안 들고 이제 그걸 핑계로 항구에 대한 사용권 같은 거 그런 거죠. 이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나서야 되겠다. 두 번째, 미국이 기술을 훔치려고 의도하는 중국의 모든 국영 기업을 조사해 갖고 이걸 공개하겠답니다. 관보에 게시하겠답니다. 이거 중국 잘못하면 완전히 쪽팔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칩 액트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500억 불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이 말입니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갈수록 차이나에 대해서 강경한 내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날 이 법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또 미 하원에서는요, 이글 액트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도 이제 차이나를 배신하는 법안인데, 궁극적으로 이 상원이 발의한 유시가 법과 하원이 발의한 이글 액트가 합쳐져 갖고 통합법을 내면 진짜 거의 총력전 체제로 차이나를 압박하는 강력한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Meeting the China Act라는 걸 매기는데,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차이나가 돈 세탁하는 거 규제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강제 노동과 검열에 대해서도 미국이 강하게 맞서겠답니다. 트레이드 액트 오브 2021에 하면 신장 유구로 강제 노동한 거. 그리고 미 세관은요, 요새요, 신장 유구를 면하면 가차없이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검열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이 간섭받으니까, 이건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차이나를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클 수 있던 건, 아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정부가 이 막대한 산업이나 중국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딱 노리고 있는 게 차이나의 빅 펀드입니다. 이게 한 300억 불 규모인데, 중국 정부하고 중국 개발은행이 한 60% 돈을 대고 기타 중국의 국영기업이 40%를 댔는데, 이 정부 보조금은 중국 정부가 직접 주면 이제 미국이 이나 서방세가 이렇게 문제 삼을까봐 이런 식의 빅 펀드를 맹기려서 살살 중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일반 벤처 캐피탈이지 않습니까? 민간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려는데, 이것도 미국이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반도체 굴기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의 이 같은 초강수 중국 압박 전략, 초토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하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 공급망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간에 미국 기업이 너무 단기적인 자본 이득에만 집착했다. 이게 뭐냐면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가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해가지고 반도체 산업 육성, 자동차 배터리 산업 육성 같이 장기적인 투자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약간 미국의 어떤 산업계에 대해서 일침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계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반도체 공급망 체제가 구축되면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가격이 35%는 60%가 뛸 거다. 그럼 미국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미국 반도체 협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기업들이 IT 공룡 기업이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있죠. 지난번 세미나에서 이제 이 문제가 화두에 오르니까 참석하신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파도가 바람을 못 이긴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안보 이슈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 아무리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라도 미국 연방정부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거대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GM, 포드 등에 대해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평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이해하는 건데,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고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약간 비판적인 학자나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트랜스내셔널 펌스, 초국적 기업, 후트레스 펌스, 뿌리가 없이 왔다 갔다 헤매는 기업이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초국적 기업이란 말은요,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도 자기 기업의 비즈니스 이익하고 맞으면 미국이 적대국으로 보고 있는 나라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한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르만디에 상륙한 미군이 깜짝 놀란 게요, 이 독일군이 몰고 나오는 차를 보니까 미국 트럭하고 GMC 트럭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저 왼쪽에 GMC 트럭이죠. 연세 많으신 분은 옛날에 군용 트럭 끊으면 그냥 제무시 트럭을 대명사로 부를 정도로 2차 대전 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힘 좋은 트럭이었거든요. 근데 독일군이 몰고 나온 차가 지금 오펠의 블리츠란 트럭인데, 어떻게 봐도 두 트럭의
모양이 비슷하고 이 속에 엔진을 봐도 저 독일군이 사용하던 오펠 브리지 트럭 엔진이 결국은 GM 기술이라는 GM 엔진이라는 겁니다. 1929년에 GM이 그 오펠을 인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에 있는 오펠이 GM의 좌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GM의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엔진 기술을 독일의 자회사인 오펠에 준 거예요. 독일의 오펠 트럭이 전쟁 기간 중에 약 13만 대가 생산돼 갖고 미군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GM이나 포드가 나치에 협력했다고 비판되는 그 기사를 썼죠. 지금 단계에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이 중국 시장을 일을 우려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그런 중국 압박에서 반발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를 특히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수혜자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차이나가 겁없이 넘지 말아야 할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차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이징의 지도자들의 손자병법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손자병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적군하고 싸우려면 적을 먼저 알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베이징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의 진짜 모습,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이나가 없어도 계속 번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차이나가 세계 무대에 들어오기 전에 1970년대, 80년대 미국이 번영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의 차이나는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협력 없이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투자하고 미국의 기술과 방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역사적으로 미국은 세계 3대 제국을 붕괴시킨 나라입니다. 독일 제국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 그 다음에 냉정시대 소련 제국을 확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네 번째로 중화 제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죠. 미국은요, 제국 킬러입니다. 엠파이어 킬러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뭐 대영 제국이나 일본 제국이나 모든 나라들은 영토를 확장하든지 또는 해외의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요, 자기가 지켜야 될 밸류, 가치를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 이걸 위해서면 진짜 2차 대전 때, 한국전쟁 때 미국인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가 미국이 지켜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단순치 않죠.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압박하는 외세, 즉 미국이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를 흘리게 하겠다고 호언했는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만리장성 컴플렉스에 빠진 차이나가 스스로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를 흘린 적도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